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스무고개처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주제와 밀접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 자, 우리가 즐겨 먹는 뭐 라면도 있고요. 네. 과자에도 있고요. 세제 코너에 있는 주방 세제, 또 세탁 세제 대부분에도 다 이게 들어갑니다. 라면, 과자 이야기하셨을 때 전 밀가루 떠올렸는데 네. 세제 얘기하니까 전혀 달라지는데요? 이게 지금 들어간 제품들을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네. 아마 저희 스튜디오가 꽉 찰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힌트를 제가 너무 어렵게 드렸네요. 한번 맞춰보시죠. 조금 더 주실 순 없나요? 글쎄, 두 글자? 두 글자다. 두 글자. 예. 사실 영어? 저는 좀 눈치챘어요. 시작은 영어? 제가 뉴스를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에 뉴스에서 이것 대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팜유 맞죠? 팜유 맞습니다. 팜유. 팜나무 열매를 쪄서 압축을 해서 만든 식물성 유지인 팜유. 이게 동남아시아가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주요 산지고요. 이 나라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9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뭐 사실 이 나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이 나라에 가보면 길 끝까지 팜나무가 빼곡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구경을 좀 해보셨을 텐데 이 팜유가 가정용이 아닌 라면이나 과자 등을 가공하는 그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식용유 가운데서는 전 세계 소비량이 단연 1위입니다. 보존성도 뛰어나고 또 운반도 편리하고 가격 당연히 저렴하겠죠. 이런 장점 때문에 식품업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 이 팜유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팜유 가격 껑충 뛰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가격이 얼마나 오른 건가요? 지난 3월 수입 팜유 가격이 톤당 1,400달러로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를 해서 2배 넘게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공급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을 한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 식용유 가격이 오르자 팜유 생산업자들이 수출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팜유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인 56%를 인도네시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주요 수출국인데 여기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시장 가격은 자연히 더 뛸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중단을 결정한 그날 미국 시카고 거래소의 콩기름 거래 가격이 4.5% 올랐습니다. 콩기름 거래가가 이미 올 초 대비 50%나 올랐는데 지금 상승세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다른 식용 기름이 덩달아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해바라기 씨유 생산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에 지금 전면 침공을 받고 있죠. 해바라기 씨유 공급 중단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콩기름, 카놀라유 등 모든 식용유 값이 전부 다 폭등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콩기름과 카놀라유 최대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와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가뭄으로 생산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공식품 전반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게 바로 이 팜유인데 예. 팜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제품 가격도 자연히 또 따라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자 마찬가지고 소비자 역시 불가피한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인도네시아산 팜유가 4,600억 원 규모입니다. 전체 수입량의 절반은 넘는데요. 대체재를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팜유는 라면과 과자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연료인 만큼 농심 그리고 오뚜기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이미 최근 1년 동안 롯데푸드가 식용유 가격을 84%, CJ제일제당이 66%나 가격을 올렸고 라면의 경우도 요새 아마 라면 사러 가시면 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지난해 10월 12년 8개월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을 했는데 아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거 튀길 때도 이 팜유가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치킨값도 안 그래도 비싼데 이제 또 3만 원 시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오늘 치킨이나 한 마리 먹을까가 쉽지 않은 상황, 좀 그러니까요. 부담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치킨이나 돈가스 이런 튀김류 메뉴를 주로 취급하는 가게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가격 인상 소식에 식용유를 대량 구매하려는 점주들로 시중에선 벌써부터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기미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킨 3만 원 시대 불가능한 거 아니죠.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그나마 이제 좀 한숨 돌리는 듯 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난데없는 팜유 대란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저희가 팜유 얘기만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팜유 식용유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예. 보니까 달걀 값도 굉장히 올라서 급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마트에서 달걀 한 판 30개 이게 8,000원을 지금 훌쩍 넘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원, 6,000원이면 비싸다 이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됐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특난 39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는 7,010원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10% 이상 올랐습니다. 달걀 한 판 값이 7,000원을 넘은 게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었는데요. 코로나19 물류 대란으로 치솟은 사료값이 아직까지 떨어질 줄 모르고 있는데 이 러시아, 무서울 게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원자재 값이 폭등하게 되고 달걀값 상승세에 불이 붙어 있는데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올 초에도 물가가 오른다라고 했고 그래서 걱정이었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더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맞습니다. 계속되는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계속해서 지금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에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물가의 상승까지 함께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수입 밀 가격만 봐도 400달러를 돌파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년 전과 비교를 하면 무려 50% 넘게 올랐습니다. 밀 가격도 또 올랐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참 정말 밀 가격 오르면 우리 밀을 주재료로 하는 식료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음식들 가격도 또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오른다는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식품 물가 부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결국 주요 외식 품목인 짜장면, 냉면, 너무 좋아하는. 이제 여름인데. 근데요. 네. 가격이 지금 9% 넘게 다 가격이 올랐고요. 칼국수도 지금 맛있는 데 많잖아요. 이게 또 평균 가격이 옛날에 한 6,500원, 7,000원 이랬는데 이제 평균 가격이 8,000원을 넘겼습니다. 대체 그럼 언제까지 이 오름세가 계속되는 겁니까? IMF가 물가 고공행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 정도 이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시아 선진국 8개국의 평균인 2.4%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IMF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중국, 가깝지만 먼 나라 중국 봉쇄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요. 정부 목표치인 2%대 물가 상승률은 내년 말에야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당분간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팜유 대란은 안 그래도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전반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밥상 물가, 더 늦기 전에 물가를 잡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